이른 새벽 5시 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김선풍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선풍 할아버지는 올해로 78이 되었지요.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고 좁은 부엌으로 나간 선풍 할아버지는 차가운 수돗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되겠구나. 선풍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해진 운동복 바지에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낡은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은 영락없는 동네 어르신이었지요. 집을 나선 선풍 할아버지는 천천히 동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선풍 할아버지는 오히려 이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것이 선풍 할아버지의 일과였거든요. 저 할아버지 또 폐지 주우러 나왔네. 쯧쯧, 자식들은 다 어디 갔나? 저 나이에 고생이야. 동네 사람들은 선풍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선풍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묵묵히 손수레를 끌고 골목골목을 다니며 재활용품을 모았지요. 한참을 걷다 보니 동네 상가 앞까지 왔습니다. 식당 주인이 막 가게 문을 열고 있었어요. 어르신,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여기 김밥 하나 드시고 가세요. 고맙네. 자네 장사 잘 되길 바라네. 선풍 할아버지는 식당 주인이 건네주는 김밥을 받아들고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전이 되자 선풍 할아버지는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장이 끝날 무렵이면 채소가게 아주머니들이 팔다 남은 야채를 싸게 내놓거든요. 할아버지, 오늘은 시금치가 좀 시들었어요. 1,000원만 주세요. 그래도 먹을 만하겠지. 고맙소. 선풍 할아버지의 장바구니에는 늘 시든 채소와 못난이 과일들만 담겼습니다. 그래도 선풍 할아버지는 불평 한마디 없이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날 오후 선풍 할아버지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수진이에요. 다음 달에 결혼해요. 오랜만에 듣는 손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선풍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지요. 아이고, 우리 수진이가 벌써 시집을 가는구나. 축하한다. 할아버지도 꼭 오셔야 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 어릴 때부터 많이 예뻐해 주셨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든든한 분이에요. 전화를 끊고 난 선풍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녀에게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러다 문득 아파트를 선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신혼집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었지.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다음 날 아침 선풍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둔 낡은 정장을 꺼내 입었지요. 하지만 세월의 흔적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정장은 여기저기 헤어졌고 바지는 무릎이 닳아 반들거렸습니다. 구두도 밑창이 떨어질 듯 위태로웠지요. 그래도 선풍 할아버지는 최대한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전철안은 빼곡했지요. 양복 입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선풍 할아버지의 낡은 차림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아저씨, 좀 비켜주세요. 옷에서 냄새나요. 한 젊은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선풍 할아버지는 조용히 구석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한 선풍 할아버지는 빌딩 숲 사이를 헤매다가 마침내 커다란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강남 프리미엄 부동산이라는 금빛 간판이 햇살에 번쩍였지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선풍 할아버지를 맞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반질반질 윤이 났고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TV 화면에 아파트 조감도가 떠 있었습니다.
가죽 소파에는 명품 옷을 입은 손님들이 앉아 있었지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다가 선풍 할아버지의 행색을 보고는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곧바로 동료들을 둘러보며 눈짓을 했지요. 저 할아버지, 혹시 길 잃으셨어요? 여기는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요. 아파트를 좀 알아보려고 왔는데. 선풍 할아버지가 말을 꺼내자 옆에 있던 과장이라는 직원이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어딘지는 아시고 오셨어요? 우리 부동산은 강남에서도 최고급 매물만 취급합니다. 최소 50억부터 시작하는데 실례지만 예산이 얼마나 되시죠?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저 어르신 옷 좀 보세요. 저거 완전 구제옷 아니에요? 아니, 요즘은 진짜 아무나 다 들어오네. 부동산 체험하러 오신 건가? 선풍 할아버지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녀 결혼 선물로 아파트를 사주려고 하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무실 안에 폭소가 터졌습니다. 푸아하, 손녀 선물로 50억짜리 아파트요? 어르신, 농담도 참 재미있게 하시네요. 아니,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되셨어요? 아니면 땅 파다가 금덩이라도 발견하셨나? 직원들의 조롱이 계속되자 명품 옷을 입은 한 중년 여성 손님까지 거들었습니다. 정말 민망하네요. 저런 분들 때문에 고급 부동산 이미지가 망가지는 거예요. 관리 좀 제대로 하세요. 사장이라는 사람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풍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저희 VIP 고객님들이 불편해 하시네요. 동네 작은 부동산으로 가시면 어르신 형편에 맞는 원룸이라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잠깐만, 내 말 좀. 아이고, 이 어르신 진짜 고집도 세시네. 야, 막내야. 어르신 좀 모셔다 드려라. 젊은 직원이 다가와 선풍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밖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런 데 오시면 안 돼요. 여기는 진짜 부자들만 오는 곳이거든요. 선풍 할아버지는 억지로 끌려나가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안에서는 다시 폭소가 터져 나왔지요. 아니, 저 양반 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 온 거야? 폐지 모아서 아파트 산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긴 요즘 TV에서 복권 당첨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꿈이라도 꿔본 거겠지. 부동산 건물 밖으로 나온 선풍 할아버지는 길가에 놓인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선풍 할아버지는 그저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구나. 돈 없어 보인다고 이렇게 무시하다니.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난 선풍 할아버지는 터덜터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선풍 할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집에 돌아온 선풍 할아버지는 저녁도 거른 채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어느 사진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선풍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말끔한 양복을 입고 커다란 공장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지요. 그 옆에는 선풍그룹 창립 10주년 기념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는 나도 잘 나갔지. 다들 내 앞에서 고개 숙이고 인사했는데 선풍 할아버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한때는 재계 순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총수였던 선풍 할아버지. 하지만 IMF 때 회사를 정리하고 은둔 생활을 시작한 지 어언 20년이 넘었지요. 돈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서글프구나. 선풍 할아버지는 앨범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
폐지를 주우러 나가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강남 프리미엄 부동산에는 새로운 직원이 출근했습니다. 정미래라는 28살의 젊은 여성이었지요. 학자금 대출을 갚으려고 어렵게 취직한 첫 직장이었습니다. 미래 씨, 오늘부터 우리 팀 막내니까 잘 배워야 해요. 여기는 일반 부동산하고 달라요. 돈 되는 손님만 상대해야 하는 거 알죠? 김 과장이라는 선배가 미래에게 이것저것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먼저 차림새부터 보세요. 명품 옷 입고 외제차 열쇠 들고 있으면 VIP. 그런 분들한테는 최대한 친절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알아서 내보내면 돼요. 네, 선배님. 그런데 모든 손님을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미래 씨.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우리가 자선 사업하는 줄 알아요? 여기서 계약 하나 성사시키면 수수료가 얼만데. 가난한 사람들이나 상대하다가는 굶어 죽어요.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자신을 대학까지 보내주신 걸 생각하면 가난하다고 사람을 차별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우르르 나가고 미래 혼자 사무실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리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어르신? 들어온 사람은 바로 어제 쫓겨났던 선풍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늘은 더 초라한 옷차림이었지요. 폐지 줍던 작업복 그대로였으니까요. 아가씨, 미안한데 어제 내가 깜빡하고 놓고 간 게 있어서. 선풍 할아버지는 사무실 구석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 혹시 이거 찾으시나요? 미래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제 청소하다가 발견한 것이었지요. 아이고, 이거야. 고맙네. 이게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선풍 할아버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점심 먹고 돌아온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 할아버지가 또 왔네? 어제 그렇게 쫓아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셨어? 미래 씨, 왜 이런 사람을 들여보내요? 빨리 내보내요. 직원들이 다가와 선풍 할아버지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때 미래가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이 어르신은 어제 놓고 가신 물건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이미 찾으셨으니까 그만. 미래 씨는 가만히 있어요. 이런 건 선배들이 처리할 테니까. 김 과장이 선풍 할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어머, 어르신. 미래가 황급히 달려가 선풍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지요. 아휴, 이게 무슨 일이야. 미래 씨, 빨리 119 불러요. 우리 가게에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제가 모시고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뭐, 근무 시간인데 무슨 소리야? 선배님들이 이러셨잖아요. 제가 책임지고 모시고 올게요. 미래는 선풍 할아버지를 부축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의 의식은 멀쩡했지만 다리를 조금 다친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고맙지만 괜찮네. 이 정도야 뭐. 안 돼요. 혹시 모르니까 꼭 검사 받으셔야 해요. 미래는 택시를 불러 선풍 할아버지와 함께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며칠 쉬라고 했지요. 어르신, 댁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이미 충분히 도와줬네. 직장에 돌아가 봐. 안 그러면 야단 맞을 거야. 그래도 정말 고맙네. 요즘 젊은이들 중에 아가씨 같은 사람이 드물지. 선풍 할아버지는 미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미래는 할아버지의 손이 거칠지만
따뜻하다는 걸 느꼈지요. 결국 미래는 선풍 할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택시가 도착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여기가 댁이세요? 그래. 초라하지? 하지만 나한테는 이곳이 제일 편하지.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간 선풍 할아버지의 집은 정말 작고 낡았습니다. 대문도 없이 그냥 마당으로 들어가는 구조였지요. 어르신, 혼자 사세요? 그래. 아내도 먼저 갔고 자식들도 다 외국에 있어서 미래는 선풍 할아버지를 방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정말 가진 게 없었습니다. 낡은 이불과 작은 밥상, 그리고 구석에 쌓인 폐지 더미가 전부였지요. 어르신, 식사는 제대로 하세요? 걱정 말게.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네. 미래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5만 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거라도 받으세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니야, 아가씨. 그럴 필요 없어. 월급 얼마 안 될 텐데. 그래도요. 어르신이 다치신 것도 저희 회사 때문이잖아요. 선풍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2만 원만 받았습니다. 그럼 이것만 받지. 고맙네, 아가씨. 회사로 돌아온 미래는 당연히 야단을 맞았습니다. 미래 씨, 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근무 시간에 무단으로 나가다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다치셨는데 그냥 둘 수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신경 쓰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복지관이에요? 그날 저녁 퇴근한 미래는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신 아버지. 요즘 들어 부쩍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는데 아빠한테 전화해 봐야겠다. 여보세요? 아빠 나야. 잘 지내시지? 오, 우리 딸. 회사 생활은 어떠냐? 응, 잘하고 있어. 그런데 아빠. 미래는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 통화를 마친 미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풍 할아버지를 보니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났던 것이지요. 다음 날 미래가 출근하자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야, 들었어? 우리 회사 신입이 어제 그 이상한 할아버지 집까지 따라갔다며? 헐, 진짜?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글쎄. 아무튼 신입이 너무 나댄다고 사장님이 화났대. 점심시간 미래는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다 같이 비싼 레스토랑에 갔지만 미래는 돈을 아껴야 했거든요. 미래 씨,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김 과장이었습니다. 네, 선배님. 어제 일은 내가 사장님께 잘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미래 씨,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착한 마음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때 미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미래 씨? 나예요. 어제 그 할아버지요. 아무튼 회사 걱정이 되어서 놀랍게도 선풍 할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리는 좀 어떠세요? 덕분에 좋아졌네. 그런데 혹시 어제 일로 회사에서 뭐라고 하진 않았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르신은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아버지였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 미래야. 사실은 우리 회사가 부도났다. 네, 그게 무슨 빌린 돈도 갚아야 하는데 정말 미안하다. 내가 보내준 돈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미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작은 사업체가 망했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빚까지 있다니. 아빠 얼마나 빌리셨어요? 한 10억 정도. 10억이요. 미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갚는단 말인가요? 미래야,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아빠.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난 미래는 망연자해졌습니다. 막 취직해서 겨우 월급 받기 시작했는데 10억이라는 빚이라니. 어떻게 하지? 이 일자리라도 지켜야 하는데. 그때 문득 선풍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야. 미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미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빚 1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금세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정미래.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인 미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아무도 없었지요. 미래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책상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해.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시간이 흘러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미래 씨 벌써 와 있었어요? 네, 선배님. 일찍 일어나서요. 부지런하기도 하지.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요. 젊다고 밤새워 일하면 몸 버려요. 김 과장의 말에 미래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도 밤새워서라도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했지요. 오전 업무가 한창일 때 사장이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잘 들어요. 이번 달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특히 신입 직원. 사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미래를 향했습니다. 미래 씨, 입사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계약 하나도 못했죠? 이대로면 수습 기간 끝나고 정직원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만 하면 뭐해요? 실적이 있어야지. 딱 한 달 줄 테니까 계약 하나라도 따내요. 안 그러면. 사장은 말끝을 흐렸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해고라는 것을요. 점심시간 미래는 또다시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미래 씨? 나예요. 어제 그 할아버지. 선풍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다리는 좀 어떠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미래 씨, 혹시 시간 있으면 잠깐 볼 수 있을까? 지금이요? 점심시간이라. 어디서 뵐까요? 회사 근처 공원에서 보자고. 금방 갈게. 미래는 서둘러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는 이미 선풍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지요. 오늘도 역시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온화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어제 고마웠다고 인사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거. 선풍 할아버지는 작은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김밥이야. 별거 아니지만 점심 먹었나 싶어서. 어머, 어르신이 직접 만드셨어요? 뭐, 혼자 살다 보니 이것저것 하게 되더라고. 미래는 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편의점 김밥과는 달리 집에서 만든 정성이 느껴졌지요.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뭘 해드린 것도 아닌데 요즘 세상에 남을 도와주는 젊은이가 얼마나 있겠어.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지.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미래는 문득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미래 씨, 표정이 어두운데 무슨 걱정 있어? 아,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좀. 회사에서 힘든 일 있구나. 눈에 보여. 선풍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에 미래는 그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아버지 회사가 부도났어요. 빚도 많이 지셨고요. 그래, 얼마나 되는데? 10억이요. 저희 집안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미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선풍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10억? 큰 돈이지.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하셨는데? IT 회사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셨는데 투자자들이 등을 돌려서 그래.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 선풍 할아버지는 미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어디선가 길이 열리는 법이야. 고맙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저 이제 회사로 돌아가 봐야 해요. 그래, 어서 가. 열심히 일해야지. 회사로 돌아온 미래는 오후 내내 전화를 돌렸습니다. 고객들에게 연락해서 아파트를 소개하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지요. 아니, 요즘 누가 50억짜리 아파트를 사요? 경기도 안 좋은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미래는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미래를 불렀습니다. 미래 씨, 돌아보니 선풍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무거운 폐지 더미를 끌고 가고 있었지요. 어르신, 이 시간까지 일하세요? 응, 저녁에 폐지값이 더 좋거든. 미래 씨는 이제 퇴근? 네, 오늘도 실적은 없네요. 미래의 목소리에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힘내.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기죽으면 안 되지. 어르신은 힘드신데도 늘 긍정적이시네요.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 법이야.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 선풍 할아버지의 말에 미래는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내일? 왜? 저희 회사에 오셔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제가 열심히 좋은 매물 찾아볼게요. 글쎄, 나 같은 사람이 가면 또 민폐 아닐까? 아니에요. 제가 책임지고 모실게요. 꼭 오세요. 선풍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한번 가보지. 미래 씨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미래는 밤늦도록 매물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선풍 할아버지에게 어울릴 만한 작은 아파트를 찾기 위해서였지요. 비록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은 적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어르신이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다음 날 아침 미래는 더욱 일찍 출근했습니다. 선풍 할아버지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미래 씨 사장님이 찾으세요. 지금 바로 사장실로 오래요. 김 과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래는 불안한 마음으로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미래 씨 앉아요. 사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제 제가 뭐라고 했죠? 한 달 안에 실적 못 내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네, 기억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어제도 계약 연건이던데요? 그리고 오늘 누구 온다고 했죠? 아, 제가 아는 어르신이 오시기로. 그 폐지 줍는 할아버지 말이에요? 미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른 직원들한테 다 들었어요. 미래 씨, 정신 차려요. 우리가 자선 사업하는 곳인가요? 돈 안 되는 손님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진짜 고객을 찾아요. 하지만 사장님, 모든 분들이 잠재 고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상적인 소리 하지 마요. 당장 실적 내지 못하면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미래는 고개를 숙이고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미래 씨? 나 지금 회사 앞인데 들어가도 될까? 선풍 할아버지였습니다. 미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르신을 그냥 돌려보내야 하나? 하지만 미래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선풍 할아버지를 정중하게 모시겠다고요. 네, 어르신. 지금 나갈게요. 미래가 밖으로 나가자 선풍 할아버지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좀 더 깔끔한 옷차림이었지요. 낡았지만 다림질한 셔츠에 구두도 닦아서 신고 오셨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응, 고맙네. 그런데 미래 씨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사람이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서자 예상대로 다른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저 할아버지 또 왔네. 미래 씨는 정말 고집도 세다니까. 하지만 미래는 개의치 않고 선풍 할아버지를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제가 좋은 매물 몇 개 준비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사장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미래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나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선풍 할아버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괜히 와서 미래 씨를 곤란하게 만든 것 같구나. 아니에요, 어르신. 앉아 계세요. 사장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모습에 사무실 안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미래가 해고될 거라고 생각했지요.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실수를. 잠깐만요. 선풍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지요. 미래 씨, 내가 어제 말했던 손녀 결혼 선물 말이야. 아파트를 사주고 싶다고 했지? 네, 어르신. 하지만 선풍 할아버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히 숫자들이 적혀 있었지요. 여기 강남에 있는 로얄파크 아파트 어떤가? 120평짜리 펜트하우스가 나와 있던데.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그 아파트는 시세가 150억이 넘는데요. 알고 있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즉시 계약 가능한가? 모두가 비웃음을 터뜨리려던 순간 선풍 할아버지가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바로 캐캐 묵은 신분증이었지요. 혹시 모르니 신분증도 가져왔네. 본명은 김선풍이고. 사장이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선풍? 설마 선풍그룹의 그 김선풍 회장님이십니까? 사무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선풍그룹이라면 한때 재계 순위 10위 안에 들던 대기업이었으니까요. 맞네. 20년 전에 은퇴했지만. 선풍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근 발급받은 은행 잔고증명서였지요. 여기 좀 보게. 현금으로 1200억 정도 있네. 아파트 사는 데는 충분하겠지? 사장은 서류를 보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회장님, 진짜 선풍그룹 회장님이셨군요.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김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선풍 할아버지를 가장 심하게 무시했던 직원들은 얼굴이 새빨개졌지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회장님이라고 말씀하시지. 그랬다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줬을까?
난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로 대접받고 싶었을 뿐이네. 선풍 할아버지는 미래를 바라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가씨는 달랐어.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도 진심으로 대해줬지. 그래서 결정했네. 무엇을 결정하셨다는 말씀이신지요?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선풍그룹 관련 모든 부동산 거래는 이 아가씨를 통해서만 하겠네. 미래 씨, 준비되었나? 미래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이게 어떻게. 내가 가진 건물만 해도 서울에 20채가 넘네. 그리고 곧 새로운 사업도 시작할 예정이야. 부동산이 많이 필요할 거야. 사장이 황급히 일어나 미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래 씨, 아니, 미래 부장님, 아까 제가 한 말은 다 잊어주세요. 당신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보물입니다. 태도가 180도 바뀐 사장의 모습에 직원들은 어이가 없었지만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선풍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오늘은 계약서 작성하고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지. 미래 씨, 같이 나가서 점심이나 먹을까? 네, 회장님.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서자 남은 직원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1200억짜리 큰 손을 쫓아냈다니. 미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던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사장은 직원들을 둘러보며 엄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손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일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한편 선풍 할아버지와 미래는 근처 한정식 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편하게 어르신이라고 불러. 난 그게 더 좋아. 어떻게 그런 큰 기업의 회장님이 폐지를 주우시고. 돈이 전부가 아니야. 난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그리고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지.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기회를. 미래 씨는 달랐으니까. 돈이 없어 보이는 노인한테도 진심으로 대해줬잖아. 그런 마음이 귀한 거야. 식사를 하던 중 선풍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회사가 부도났다고 했지?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인공지능 관련 기술 개발하는 회사예요. 기술은 좋은데 자금이 부족해서. 선풍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인공지능이라. 혹시 회사 이름이 뭔가? 퓨처테크라고 합니다. 그 회사를 아버님이 운영하시는구나. 내가 투자하려고 눈여겨보던 회사인데. 미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저희 아버지 회사를 아세요?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들었어. 특히 자율주행 AI 분야에서 말이야. 한번 만나보고 싶네. 그날 오후 선풍 할아버지는 미래와 함께 아버지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던 미래의 아버지는 딸이 데려온 노인을 보고 의아해했지요. 아버지, 이분이 선풍그룹 김선풍 회장님이세요. 선풍그룹이요? 미래 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창업주가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 왔다니 믿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선풍 할아버지는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작지만 알찬 회사로군요. 기술 시연 좀 볼 수 있을까요? 긴장한 표정으로 미래의 아버지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 AI 시스템입니다.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1시간 동안 기술 설명을 들은 선풍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군요. 이 정도 기술력이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더 이상 개발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당장 빚을 갚으려면 10억
그리고 개발을 완성하려면 추가로 50억 정도. 선풍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100억 투자하겠습니다. 대신 지분 30%를 받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미래와 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꿈만 같은 제안이었지요. 정말이십니까? 물론이죠. 내일 당장 계약서 작성하고 자금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풍그룹 계열사들과의 협력도 추진해보죠. 미래의 아버지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라니요. 좋은 기술에 투자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선풍 할아버지는 미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따님이 참 훌륭합니다. 이런 딸을 두셨으니 복 받으신 겁니다. 회사를 나온 선풍 할아버지와 미래는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저희 가족을 구해주셨어요. 내가 뭘? 미래 씨가 먼저 나한테 친절을 베풀었잖아. 그래도 100억이라는 큰 돈을. 돈은 돌고 도는 거야. 좋은 곳에 쓰면 더 큰 가치가 되어 돌아오지.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르신,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오히려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 난 그냥 평범하게, 소박하게 살고 싶었어. 그래도 폐지까지 주우시면서 일하는 게 좋아서 그런 거야. 몸을 움직이면 건강해지고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그게 진짜 삶이지. 미래는 선풍 할아버지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래는 부모님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새로운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미래가 출근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래 부장님, 아니 전무님, 어서 오세요. 사장이 직접 나와서 미래를 맞이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90도로 인사했지요. 오늘부터 미래 씨는 우리 회사 전무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선풍그룹 전담 팀장도 맡아주세요. 전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신입사원인데. 바로 그때 선풍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요. 미래 전무, 오늘 계약할 거니 몇 개 더 있네. 강남에 있는 우리 빌딩 세 채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선풍 할아버지는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이 부동산에서는 모든 손님을 공평하게 대하도록 하세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말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강남 프리미엄 부동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지요. 그리고 미래 전무님, 오늘도 선풍그룹에서 신규 매물 문의가 왔습니다. 네, 확인해 볼게요. 이제 미래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친절한 마음을 잃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선풍 할아버지의 정체가 밝혀진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미래 아버지의 회사 퓨처테크는 선풍그룹의 투자를 받아 기술 개발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글로벌 자동차 회사와 계약을 맺었지요. 회사 가치는 1,000억을 넘어섰습니다. 미래는 이제 강남 프리미엄 부동산의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고객을 정중히 대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지요. 어느 날 선풍 할아버지가 미래를 불렀습니다. 미래야,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다.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선풍 할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구나.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아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더구나.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 재산을 어떻게 쓸지 유언장을 작성했다. 선풍 할아버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선풍 나눔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고 나머지 절반은 어르신,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더는 필요 없습니다. 들어봐. 나머지 절반은 너와 내 가족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어르신, 그건 너무 큰데요. 전 정말 괜찮습니다. 선풍 할아버지는 미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줬어.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마음 말이야.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니? 2달 후 선풍 할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대기업 회장들, 정치인들, 그리고 선풍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우며 만났던 동네 이웃들까지.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웃으시면서 인사해 주셨죠. 맞아요. 그렇게 큰 부자이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미래는 선풍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선풍 나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의 첫 사업은 바로 어려운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것이었지요. 1년 후 재단 창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선풍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미래는 단상에서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저희 재단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는 과거 미래를 무시했던 부동산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재단은 매년 100명의 청년 창업가를 선발해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는 미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많았지요. 5년이 지난 어느 날, 미래는 선풍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어르신,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 아버지 회사는 이제 코스닥에 상장했어요. 그리고 재단에서 지원받은 청년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졌답니다. 미래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어르신이 심어주신 나눔의 씨앗이 점점 퍼져가고 있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선풍 할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래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미래는 차를 세우고 다가갔지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도와주는데. 미래는 할머니를 도우며 선풍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르신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해야겠어요. 그날 저녁, 미래네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회사는 잘 되고 있죠? 그럼 덕분에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이 됐지. 이 모든 게 선풍 할아버지 덕분이야. 그리고 우리 미래 덕분이지. 어머니가 미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그 어르신께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미래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든다는 걸 배웠어요. 10년 후, 미래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선풍 나눔재단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있었지요. 어느 날 한 기자가 미래를 인터뷰했습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미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요. 그 교훈은 어디서 배우셨나요? 폐지 줍던 한 어르신에게서요. 그분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죠. 미래의 사무실 벽에는 선풍 할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진정한 부자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김선풍. 그렇게 선풍 할아버지의 정신은 미래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